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를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 파트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세 가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나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우체국에 혹은 우편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을 과실이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과실. 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혹은 고의나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손해배상일 때는 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혹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그런데 손실보상,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나 잘못이 있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손실보상은 그렇지 않아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이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물어주는 걸 배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잘못하지 않았어도 특별한 손해가 발생을 하면 그 물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뭐 다리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위법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적법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갖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어떤 실수로 무언가 누락시켰어요. 아니면 우리 이제 우체국이니까 우편 과정에서 운송의 과정에서 우편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 즉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의든 아니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라는 거 있어요. 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라는 것은 제일 큰 특징이 어떤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즉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혹은 시간을 낭비했다거나 뭐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즉 무언가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체국에서 무언가 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혹은 잘못 안내를 해서 혹은 서비스가 만족치 못해서 어떤 불쾌감을 주고 그랬을 경우에 하는 게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둘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손실보상은 고의나 잘못이 없으나 손해가 발생했고,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학습자료 81페이지의 내용을 이젠 본격적으로 손해배상부터 일단 여러분 크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손해배상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 제도. 자, 우편 관서가 고의나 잘못으로 취급 중인 국내 우편물에 끼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제도를 우리는 손해배상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손실보상과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와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